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언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평상시적인 그런 뭐랄까요, 시황 말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는 그런 시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 YWCA 2층 강의실에서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시고 기법이나 또는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말씀드리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 일단 현재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후반에 들어서면서 많이 빠지고 있고요. 현재 0.95%까지 지금 하락을 했네요. 지금 95% 빠져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니케이도 시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시가는 좋았지만 점점 갈수록 조금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하락 출발했지만 중간에 조금 반등 나오다가 지금 후반에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약 1% 가까이 해서 하락 마감할 것 같고요. 이 환율이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변화가 조금 크거든요. 환율 변화가 클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쉽게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외국인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이 크게 변할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된다는 것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크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리에 대한 변화는 결국 환율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있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코스피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외국인들 오늘 상당 부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그런 발언에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 잔존했고,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중국 증시를 빠지게 만들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락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장 특징 잠깐 보시기 전에 수급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수급 분위기 자체가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 자체가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오늘 연기금은 조금 쉬는 날이었고, 고가지자체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하고 그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분위기는 결국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느 쪽의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더 우세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도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소폭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들어왔다 보기 힘들거든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이끄는 시장이 연출되면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붙였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개인들의 수급은 집중되지만 바이오주는 조금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 신라젠, HLB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 자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을 때는 또 한 번 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오늘 지금 방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실적 자체는 만 놓고 본다. 매출은 상당 부분 뛰었죠. 그만큼 해외에 대한 판권 자체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혔다고 보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뛰었습니다. 3분기에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처져 있지만 3분기만을 봤을 때는 괜찮은 실적을 유지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이제 당기순이익도 많이들 보시는데, 당기순이익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포함된 실적이기 때문에 크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영업이익까지만 보더라도 크게 나쁘지는 않는 실적을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발표를 했고, 지금 신라젠은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없고요.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자리를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투신권의 매수세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텐츠 업종에 대한 매수가 집중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운용사의 매물 자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개편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닥에 오늘 투신권이 매수세를 좀 보여왔는데, 이 투신권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이 오락문화 업종이거든요. 오락문화가 이제 컨텐츠, 디지털 미디어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오락문화 업종은 결국에는 엔터주거든요. 그래서 YG엔터, 뭐 지금 SM, 그리고 JYPN도 오늘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상의 교체 부분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투신이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닙니다. 투신은 예탁 자산을 예치를 해 놓는 거고, 이 금액을 위탁받아서 투자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트 교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신남방 정책,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커스를 중국 일변도가 아니고 지금은 아세안 쪽으로 다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한류가 크게 먹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런 엔터주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가 엔터주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유가 하락이 크게 나타났거든요. 우리 서민 경제에 있어서는 유가 하락이 긍정적이지만 조선주라든지 정유주는 여기에 대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황 자체는 얘네들이 이제 조선만 하는 게 아니고 조선 플러스 이제 플랜트 사업입니다. 플랜트라는 것은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가 설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베네핏이 많이 돌아오지만 유가가 하락했을 때 그만큼 생산 설비에 대한 비용 자체가 적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격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가 올랐을 때는 주가가 좋았지만 유가가 감산이 억제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고, 그리고 정유주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정유주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정제 마진이 4분기에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자, 쉽게 보시면 2분기하고 3분기, 4분기가 있어요. 근데 유가가 뭐 $50, 뭐 $40, 그리고 다시 $60다. 이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가 자체가 2분기, 3분기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제 마진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3분기에 파는 거거든요. 그 3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4분기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4분기는 정제 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40에 들어온 기름이 $60에 팔 수 있으니까. 그 우리가 휘발유, 경유 가격을 비교하시면 아시는 거예요. 지금 휘발유가 1,600원, 1,700원대잖아요. 그럼 이 가격대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면서 그만큼 주유소에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
이 개념이 바로 정제 마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유주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놓은 업로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 증시 변화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 보였는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오늘 보면 원래는 하루 쉬고 곧장 반등이 나왔어요. 하루 조정이면 그 다음날 반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장이 곧장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전일 많이 빠졌음에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못 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장 같은 경우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뉘앙스를 보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신 코스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뭐랄까요, 증시를 좀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바이오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 부분 쏠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표를 이제 4시 반에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장중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양차 2개 중에 한 개, 뭐 아니면 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은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제도 개선 기간을 한 1년 정도 두는 부분이 최악이 될 거예요. 대신 그렇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조건 구속입니다.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자, 대신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곧장 내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래 재개가 되어서 진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텔 신라에 대한 주가도 가늠하면서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한 개인데, 그러면 또 연기도 가능하겠고 이 셋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게 투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에 따른 대안주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기세를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시 반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내일 뭐 장중에라든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분석회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첫 번째는 SM입니다. 자, 오늘 SM이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결국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엑소였는데요. 엑소의 정규 5집이 발표가 되면서 빌보드 차트 9위까지 진입을 했다. 뭐 20위까지 진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비하인드는 이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자체는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냥 지금 보면 SM에 대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과정인데, 지금의 현재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하단에 수급이 기간이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또 매수를 할 때마다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한다면 SM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바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랄까 보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시장의 분위기, 제조업 우선 시장의 분위기, 뭔가에 대한 재화를 팔고 그에 따른 상품에 대한 판매 가치가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젊은 층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되었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구간이죠. 예전 탈제조업에 대한 그게 가장 큰 키워드고요. 그 두 번째는 이런 인기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던 것도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 종목도 눈여겨보시겠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은 주가 자체가 오늘 다시 한번 7% 올랐는데,
바닥권역에서 지금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C 히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우리가 히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조 장치를 납품하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분위기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강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적극적인 매수가 동참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단의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송원산업인데요. 송원산업이 이제 산화방지제 이런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유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송원산업. 마지막에 이제 인선이엔티인데요. 인선이엔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 기업이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거기 안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중국산 쓰레기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폐기물 업체들, 그 인선이엔티, 뭐 코엔텍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코엔텍은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선이엔티는 주가가 많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 개의 업체가 경쟁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 동종이라고 하기에 좀 비슷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이엔티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업체가 최근에 이제 중국 중고차 수출을 하는데 그에 따른 매출도 꽤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좀 저렴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7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부산 YWCA 2층 강의실에 오시면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개별주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뭐 대형주도 하면 좋죠. 근데 최근 시장이 여전히 안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항상 이제 조심히 매매하시고, 제가 최근에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 현금을 일부는 꼭 들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방향성이 잡힌다면 100% 투자도 가능하고 뭐 신용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꼭 캐시를 확보를 하고 지금 시장을 조금 관망적인 자세로 한편으로는 조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